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정말 여름 성수기 다가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계속 지난주부터 지금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 여행의 미래에 에 이은 다음 저희 후속 도서도 6월 중순에 지금 출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랑 다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그 확정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아마 다음 방송 정도에는 조금 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분명한 거는 당연히 여행 트렌드에 대한 책이고요. 이제 여행의 미래가 코로나 시작점 때 나왔던 책이라면 요번에 나오는 책은 이제 엔데믹 이후에 여행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슈별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좀 맞춤 여행에 대한 인기가 있다. 맞춤 여행이 인기가 있다라는 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뉴스 중에서 이 맞춤 여행 서비스예요. 온 베이케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른바 이제 그 비스포크라고 해가지고 1대1 맞춤 여행으로 해주는 이 서비스가 인기가 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행자들이 개입할 요소가 크게 없죠. 지금 야놀자나 뭐 여기어때서도 지금 해외여행 상품을 많이 입점시켜가지고 판매는 하고 있지만 2030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그 일본 관광이 뭐 개방된다라는 뉴스에 대해서 2030들의 반응은 이제 알고 보니까 일본이 관광 개방하는 게 뭐 비자를 풀어준 것도 아니고 게다가 패키지 여행만 입국이 된다네? 라는 뉴스를 보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제가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세대들한테는 패키지로 여행시장이 개방되는 거는 여행이 아닌 거죠. 여행시장 개방이 아닌 것이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97%의 소비자가 자유여행을 제주도에서 한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을 만큼, 한국인 다수에게 사실 이 여행사의 역할, 굉장히 좀 희미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완전히 역으로 이용하는 여행 업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여행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도맡아서 해주는 여행사들, 지금 굉장히 작은 규모로도 알차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최근 뉴스에 나온 이 온베이케이션이라는 서비스도 바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서비스 오픈 때부터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름을 알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IT 미디어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번 5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00건 맞춤 여행 3,000건 판매가 돌파됐다 이런 뉴스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온베케이션에 들어가 보니까 카톡 채널을 메인 창구로 쓰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예전에 작년인가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비즈니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전략을 그때 그 채널 활용을 잘하면 여행사들도 돈 벌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카카오가 자기네 컨퍼런스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서비스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 상담 기능을 잘 활용해서 소비자가 여행 인원이나 대상 그다음에 일정 이 정도만 간략하게 카톡으로 보내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견적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또 기획도 좋은 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프리미엄 투어 예를 들면 아난티처럼 굉장히 개인이 예약하기 좀 힘든 숙소들을 위주로 한 남해 여행 뭐 100만 원짜리 막 이런 프리미엄 투어, 그다음에 아이와 함께하는 투어, 골프 투어 이렇게 좀 혼자 기획하기엔 좀 어려운 투어들, 여행사를 꼭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품들 그런 것들을 맞춤 여행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강점이 그 여행 택시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그 관광객을 위한 택시를 운영을 해서 차량 렌트가 어렵거나 다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제주 여행자들의 그런 어떤 니즈를 채워주는 그런 상품을 지금 이 택시 상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찰스 투어라는 또 1인 여행사도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커스텀 투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맛집이랑 카페를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카톡으로 보내면 이 여행사에서 동선을 다 짜가지고 운전까지 해주면서 아예 안내도 인솔까지도 해주는 그런 맞춤형 상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유여행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을 다 가면서도 이동하는 거, 운전하는 거, 그다음에 동선 짜는 거 이런 귀찮은 건 다 여행사한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여행사의 어떤 달라진 역할을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허니문, 그리고 맞춤 여행이 필요한 기타 여행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정보죠. 그래서 따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이 여행사들의 어떤 존재감이 약해진 가운데 오히려 자유여행에서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이런 1대1 맞춤형 여행사들은 또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호주에 관한 그 BBC 뉴스가 최근에 보도가 돼가지고 이 기사 타이틀이 이래요. 한때 이민 천국이라고 불리던 호주,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뭘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게 호주 최대의 여행지라고 알려진 관광지라고 알려진 퀸즐랜드 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퀸즐랜드 주 여러분 혹시 퀸즐랜드 가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호주를 여행을 한 적은 있지만 시드니, 멜버른 같은 대도시만 여행을 했었고요. 이 퀸즐랜드는 브리스번이라는 주도가 있고 또 골드코스트라는 세계적인 휴양 지역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퀸즐랜드를 생각하면 뭔가 되게 청정 자연, 막 바닷속에 뭐 산호초, 뭐 캥거루 이런 자연적인 이미지를 많이 내세우고 실제로 관광 캠페인에서도 그런 걸 내세우고 있고 지금 유튜브로는 화면에 보시는 어떤 그 퀸즐랜드 관광청의 이미지도 보면은 굉장히 그런 청정 자연이나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영국 BBC가 홍수 사진을 내놓고 이렇게 기후 위기로 살기가 힘들어진 지역을 퀸즐랜드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기사를 정독을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호주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해요. 우리는 지금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코로나 직전에 왜 그 산불 사태도 기억하시죠? 이제는 그 기후 위기가 거의 기후 재앙에 가까울 정도라고 합니다. 현지인의 실제 삶을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퀸즐랜드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 기후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떤 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정들은 이 보험을 들지 않으면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자산이 만약에 파괴되거나 뭐 집이 뭐 물에 잠기거나 이랬을 때 보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보험, 보험이 없는 가정이 약 50만 가구인데 그중 40만 가구가 바로 퀸즐랜드에 있다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 지역 집값이 기후위기가 너무 심하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부족한 청년들은 그 버려진 집이나 그 지역으로 계속 이사를 온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퀸즐랜드가 그렇게 약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일종의 약간 공동화 현상 같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게 바로 정치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퀸즐랜드 중부가 석탄으로 먹고 산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 석탄 산업,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이런 화석 연료에 관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 표를 잃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재앙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의 삶을 좀 파괴하는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골자 내용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좀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퀸즐랜드는 호주 대표 관광지고요. 그리고 이미 코로나 이후에 관광 마케팅도 시작을 했고, 또 코로나 전에 제가 알기로는 퀸즐랜드 관련된 여행서도 출간이 무산됐다가 최근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아름다운 이 관광지의 뭐 겉모습만 우리가 훑고 오잖아요. 보통 여행자들은.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겠지만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막 빈집이 속출을 하고 또 기후 위기를 청년 세대에게 떠넘기는 지역을 관광지로 소비하는 게 과연 윤리적인 관광 소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걸 다 여행이랑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기후 위기가 삶의 위기로 연결되는 지역이라면 우리도 여행자 입장에서 방문하기 전에 생각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 거죠. 예를 들면은 기사 속에 등장하는 그 사례 중에는 홍수로 집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뭐 집 밖을 나오지 못하거나 뭐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규모 산불 같은 거에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가 뭐냐면 현지인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과연 우리는 서울이나 한국 전체도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까지 연결이 되는 저는 그런 기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퀸즐랜드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기 전에 이런 이슈가 있는 나라들을 여행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우리 Z세대, 20대 여행 트렌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인사이트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바로 전날에 그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6월 달에 혼행이 증가한다. 혼자 여행하는 게 되게 증가한다라고 호텔스닷컴에서 발표를 했는데 특히나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 여행을 검색하는 검색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여행 블로그에도 그 여행 관련된 콘텐츠를 제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일부러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어떤 콘텐츠들이 많이 소비되나 보려고. 근데 확실히 미국, 특히나 LA 뭐 디즈니랜드 관련된 검색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Z세대 같은 경우에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놨던 교환학생을 해외여행 겸겸해가지고 떠나는 수요가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행 이 여행 검색과 또 항공권 매출도 증가한다는 경향도 제가 다른 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2021년 9월에 전 세계 12,000명을 대상으로 익스피디아에 선물 조사를 했는데 한국 20대 여행자들의 30%가 혼자 여행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혼자 여행하는 거는 패키지일 리가 없죠. 이건 무조건 자유여행이라는 거고요. Z세대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죠. 예, 그래서 혼행은 혼자 여행하는 거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혼행이 뭐 새삼스러운 트렌드는 아니지만 다른 자료들과 좀 중첩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또 지난주에 그 캐릿 대학레일의 그 G세대 트렌드만 분석하는 미디어죠. 여기서 2022년 Z세대의 여름휴가 트렌드라는 거를 소개를 했는데 최근 20대들은 평범한 국내 여행을 하기보다는 올해부터는 특별한 테마를 여행을 하는데 음악 페스티벌 같은 게 지금 다 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도장 깨기 하듯이 다니는 그런 여행들, 한마디로 좀 테마나 컨셉을 분명히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주제로 하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짚고 있습니다. 이런 취미 여행의 경우에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 또는 혼자 여행을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행의 목적이 관광이 아니고요. 올해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 Z세대 같은 경우, 밀레니얼도 마찬가지겠지만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나 컨셉을 따라서 여행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트립 어드바이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커뮤니티이자 여행 예약 경유 메타서치 사이트죠. 여기서 올 1분기, 2022년 1분기 투어 액티비티 부문의 매출이 무려 코로나 이전보다 15%나 증가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예요. 코로나 타격을 완전히 회복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호텔 쪽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어 액티비티는 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국내 내수 수요라는 것입니다. 호텔이나 항공권을 동반하는 건 해외 수요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여행 같은 경우 이거를 좀 더 색다르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테마대로 여행을 하려고 투어 액티비티를 구매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권이나 숙박 매출을 동반하는 해외여행의 완전한 회복은 2024년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업계에서는 조금 또 아직 멀었구나. 지금 항공도 아직 복구가 되려면 멀었거든요. 사실은 운항 그 횟수가 회복되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Z세대 우리 이제 앞으로 소비를 견인할 이 20대 30대들 어떻게 여행하는지를 조금 여러 가지 트렌드를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대1 맞춤 여행의 지금 인기 예사롭지가 않고 작은 규모로도 카톡을 활용해서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호주 퀸즐랜드주를 사례로 지금
굉장히 펼쳐지고 있는 이 기후 변화로 살기 어려운 지역이 과연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하나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월 달에 지금 혼자 떠내는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Z세대의 30%는 혼자 여행하고 싶다. 그리고 최근 여름휴가 트렌드에 따르면은 이들은 락 페스티벌 같은 어떤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도장 깨기 여행,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맛집 투어 이런 식으로 취미나 취향별로 투어를 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